안녕하세요. 보험 설계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신동원입니다. 재간동이 동생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걸 원해요. 그냥 주어진 삶의 목숨까지 다 하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하는 남아있는 수명, 기대 여명에도 아프지 않고 병원비 안 들고 요양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게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험 설계 회사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건강해서 이 일이 필요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마세요. 안 아플 자신이 있으면. 근데 저도 보험이 없었고요. 다쳐서 보험을 가입을 한 상황이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이 없었다면 나는 뭐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쓸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일을 당장 못하니까 빚을 지건 뭐 있던 재산을 처분을 하건, 그만큼 보험을 드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리스크 해지의 개념이거든요. 다들 보험 너무 안 좋아하고 설계사들 뭐 안 좋고 막 많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계사가 되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었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보험은 컨설팅을 하기 나름이고 가족력을 다 따져보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안 아프면 어떡해? 받을 일이 없으면 어떡해? 하시는데, 그래서 뭐 환급형을 선택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상품 뭐 지금 공시이율 어쩌고 저쩌고 최저보증이율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험은 보험이에요. 내가 다쳤을 때, 아팠을 때, 갑자기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를 보장해 주는 게 보험이고요. 그 이상을 바란다면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근데 네, 투자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저는 고객님들에게 과도하게 막 보험을 제안을 하진 않아요. 보험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이라면 그에 맞게 또 안내를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 있겠지만, 왜 나무를 한 그루 심는 데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더 크게 맺든 작게 맺든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단 나무는 심어야죠. 병원을 가거나 했을 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비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은요, 어떻게 보면 줄임말인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해요. 이 보험으로 치자면 거의 1980년도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본 그 비용인데, 이걸 받으려면 일단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서 내가 수술비든 입원비든 진단비든 그에 따른 치료비들이 있잖아요. 이걸 사용한 걸 받는 게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왜 이게 나왔냐면, 아니 보험을 들었으면 내가 갑자기 뭐 10만원 20만원 쓰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쳐도 갑작스럽게 큰 질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란 돈이 치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그것만큼 이제 내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왜 모을까요? 돈을 모으는 이유는 집이든 차든 노후 대비든 뭐 애기들 교육비든 엄청 많잖아요. 각자 사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이 중에 생각해보면 나 언제 아프면 써야지, 다치면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은 글쎄요, 아직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다행인 건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손 의료비 보험의 장점은 일단 내가 낸 병원비에 상당한 부분을 다시 돌려줘요. 그걸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제가 실제로 무릎 수술을 십자인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500에서 그때 재활치료로 그 도수치료를 좀 10번 정도 받았는데 그게 또 한 18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 중에 실제로 제가 다시 돌려받은 게 거의 500 넘었으니까 그때 한 600 정도 받았고요. 플러스로 수술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서 제가 당시에 모으고 있던 재형저축 통장에 있던 돈을 깨버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나왔던 비과세 통장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수술을 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깨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를 했을 때 이 돈이 나왔는데, 제가 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다시 여기 저축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공고사직을 당했고요. 당장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 또 나가는 보험비, 저는 아직 가족과 함께 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뭐 월세라든지 나가는 돈이 따로 더 있다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1년, 2년 적금을 겨우 해서 기다려서 적금 다 됐다 하고 했어도 사실은 바로 그 돈이 원래 목적대로 쓰임이 되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실비가 장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먼저 깨야 돼요. 먼저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병원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내가 당장 치료비가 없어서 차를 팔아야 되거나 뭐 고가의 물건을 팔아야 될 상황이 와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려면 중고값으로 팔아놓고 새 상품을 사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실비인데, 실비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 보일 것 같다. 잠시만요. 네, 이제 실손 의료비를 보상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내 몸이 어느 순간 사용을 하다가 탈이 나는 거죠. 외부적 요인으로 감기가 올 수도 있고 뭐 대장 용종 내시경을 제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몸 안에서 생긴 걸 질병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이거 실비는 이제 손해보험의 주 영역이기 때문에 상해라고 해요.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거, 교통사고나 저처럼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차이가 좀 있겠죠. 크게 다쳐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통원, 우리 외래라고도 해요. 치료를 받는 게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약을 그냥 조제해서 먹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의 상해나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치료받는 비용은 5천만 원 한도예요. 입원을 해서 MRI를 찍고 입원을 뭐 180일을 해가지고 입원비로 얼마가 나오고 해도 그게 하나의 요인으로 인한 거라면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그리고 1년 동안 이 5천만 원을 다 소진을 하면 그 다음에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처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나 좀 아픈데 진찰 받아보고 싶은데 해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생명보험은 20만 원, 손해보험은 25만 원을 한도로 해줘요. 여기는 생명. 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생명보험은 통원치료비가 10만 원이 5만 원이 덜 들어가줘서 최대가 20만 원이고, 보통 손해보험은 25만 원 한도까지. 여기에서 지금은 분리가 되었는데, 그래. 그냥 병원을 가시잖아요. 병원을 가면 이제 그날 뭐 치료비든 물리치료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나오는 비용에 하루에 쓴 의료비가 25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라는 게 실손 의료비고요. 이외에는 약 조제비가 5만 원씩 있습니다. 여기는 20만 원이 생명보험이 있다 보니까 생명보험은 약 조제비가 10만 원까지 들어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값이 많이 드시는 환자분들은 병에 걸리기 전에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약 조제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보통 젊은 건강한 친구들은 약값을 해봤자 어차피 5만 원 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게 자기부담금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내야 되는 돈, 지금은 실비가 통합이 돼서 알려드리자면 급여 부분의 10%, 비급여 부분의 20%는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 병원비를 보면 우리가 진료비 영수증 같은 걸 보면 막 여기 병원 이름 써있고 막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는 급여, 비급여 써있고, 이 급여 같은 부분은 또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보험 안 돼요 하면 이 공단에서 안 되는 거, 그러면 그런 건 보통 다 비급여 치료를 말을 해요. 왜냐면 보험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보통 우리들은 이거 보험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까먹게 마련인데, 실제로 실비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비에서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부터 얘기할까? 실비에서 안 되는 거는 왜 우리 의료기기라든지 보상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약관 캡처해서 올릴게요. 귀찮다. 그리고 올해 7월이면 바뀌는 게 이제 이게 20%로 바뀌고요. 이게 30%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장인데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쵸?
안 좋아진다는 거죠. 안 좋아진다라기보다 고객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손의료비보험의 역사를 한번 간략히 보자면, 옛날에 1세대 보험은 통합이 되기 전이에요. 회사마다 어디는 1억 원까지도 주고, 어디는 5천만 원, 어디는 3천만 원, 막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리고 비갱신인 적도 있었고요. 보험료가 안 오르고 몇 년 동안만 내면 쭉 가는 거죠. 평생. 그건 아니고요. 60세, 80세, 새 만기로 비갱신 상품이었었던 게 1세대고요. 이때는 내가 병원비를 100% 돌려받았습니다. 장점이죠. 그리고 나서 2세대로 넘어온 거죠. 2세대는 아직은 급여 비급여가 나뉘진 않았고요. 다만 좀 맞춰진 거는 보통 5천만원, 25만원, 5만원 한도로 위에처럼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입원 의료비의 90%를 돌려받게 됐고요. 10%는 자기 부담금으로 나가게 된 거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괜찮은데 3세대, 저는 현대를 3세대라고 나누는 편인데, 이 3세대는 이런 건 똑같아요. 다만 여기가 급여냐 비급여냐를 나누게 되었고, 비급여는 아무래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선 돈이 아까운 거예요. 급여는 의료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선 90%, 80%만 돌려준다. 에다가 비급여 3종이 띠용하고 나왔어요. 그게 보면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나 증식 치료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350 한도고요. 주사 치료는 250 한도. MRI 같은 거는 300만원 한도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25만원 한도에서 도수 치료로 한 10번 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 받을 때 통원 치료비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까지 빠져요. 병원의 사이즈에 따라 틀려요. 큰 병원은 20,000원, 동네 의원은 10,000원 이렇게 빠지는데, 어차피 10,000원이나 15,000원, 20,000원 내고 치료를 받을 거면 저는 도수치료 가장 비싼 걸 받길 원했어요. 제가 갔던 도수치료에서는 뭐 S급이 20만원, A급이 18만원, B급이 15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제일 저렴한 게 1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나 어차피 10,000원 내고 치료받을 거면 20만원짜리 치료가 좋죠. 제가 만약에 20만원짜리 10번을 받았으면 200만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10,000원씩 20번 빼면 180만원 받겠죠. 20만원 자기 부담금 빼고. 근데 저는 이 정도만 치료를 받고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말았거든요. 사실 돈이 없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나중에 실비 청구를 해가지고 치료 계속 받고 할 텐데, 목발 짚고 청구하러 가기도 힘들었고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 치료받고 말았는데, 진짜 아프신 분들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저는 이게 1년에 180회 한도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20만원 치료를 180번을 받았으면 3,600을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예 1년에 350만원 한도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실비가 너무 손해가 많이 보니까, 야 이제 1년에 한도를 정해 해서 도수치료는 350만원 한도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실비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고요. 지금 실비가 이렇게 바뀌어서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은 사실 안 좋아졌죠. 그러면 옛날 걸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옛날 보험인데 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왔고 착한 실비 해서 갈아타고 싶으면 옮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직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면 그래도 옛날 걸 좋게 생각하거든요. 실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실비의 변천사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건 다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궁금하신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왜냐면 회사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달라서 약관을 다 찍어봐야 되고요. 약관 보고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거꾸로 해서 제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2월 1일 시작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거 맞지? 계속 공부할 거고 계속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고 담당자로서 잘 지켜주고 싶어서 열심히 할게요. 그동안에 보험 일을 하시던 분이 그만둬서 없다면, 그리고 뭐 이 보험 가입하세요 이 보험 가입하세요 연락이 막 자꾸 온다면 그런 거 다 싫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왜 내가 이걸 준비를 제대로 했는데 또 바꾸라고 하냐, 왜 이거 안 좋다고 하냐, 이런 일 없도록 처음 준비할 때 제대로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치 있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찾아올게요. 안녕.